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상승세 지켜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OMC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FOMC가 끝났고요. 이제 FOMC가 끝났으니까 시장의 색깔,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부장님께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집중에는 반도체일 줄 알았는데 원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전 그동안 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깊게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슈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집중 섹터 왜 원전이죠? 괜찮고요. 이게 자리가?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어제 뭐 한두 종목 우진이 신고가를 썼고 BHI도 신고가 썼다 밀렸다가 오늘 다시 쓰고 있네요. 지금 원전을 바라보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 시장 잘 생각을 해보시죠. 반도체만 쏠렸었던 혹은 바이오만 쏠렸었던 이러다가 건전하게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AI 섹터만 또 따로 보면은 지금 CG에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로 갔다가 어제 기억하시면 전력기기로 갔죠. 네. 그럼 과거에 봤을 때 AI 낙수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 바로 에너지로 가려면 원전도 가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시장은 오르지 않는 쪽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원전이 제가 보기엔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젠슨한 회장님의 과거 최근 인터뷰 보시면 전력이 없으면 AI도 되지 않는다. 안정운전 공급망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다라는 부분도 얼마 전 인터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SMR이라든지 오클로 같은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우리 원전은 안 움직였죠. 아마도 그 차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원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정도 논리라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전주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에는 무분별한 자산주 매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산주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천일 고속이 천일 고속 두 달도 안 돼서 1,1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똑똑한 알짜배기 투자를 보유한 자산주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회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산주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식을 하고 자료를 보다 보면은 저 PBR 리스트 몇 선, 그렇죠. 혹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그 종목, 그 자료가 텔레그램이라든지 혹은 메신저상의 회자가 되면은 그게 확 올라요. 그런데 확 오르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한번 볼까요? 그 종목들 딱 호가 열어 보십시오. 호가가 없습니다. 원래 자산주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쳐다보지 않았었죠. 그래 천일고속으로 시작된 뭔가 시장의 테마가 좀 순환매를 이루는 중에 이번에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듣기에 좋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성장성도 봐야 되고 PER 계수도 봐야 되고 EPS 증가율 뭐 다 보는데 자산주는 딱 PBR 보고 땅가치 얼마 이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매매를 과거에 많이 해봤었는데 저 어렸을 때요 해봤었는데 이런 테마가 지나서 만약에 호가가 시장에 쳐다보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제 입장에 팔기도 힘듭니다. 즉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유동성이 떨어졌을 때 혹은 내가 틀렸을 때 혹은 컨빅션이 없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요거 싸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했을 때 한참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 싼 종목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내가 어떤 논리,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성장이 좀 붙어 있으면 좋겠죠. 자산주들 주긴 하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 원전, 조선 혹은 반도체 같은 그런 성장이 조금 들어가 있는 자산주를 선택하시는 것도 일종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동성이 떨어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이거 싸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회피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천일고속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제2의 천일고속이 어딘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산주를 지금 매매하기에는 조금 피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또 해봐야겠죠. 지난주 뭐 반도체 당연히 언급해 주셨고 엔터랑 증권주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흐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 뭐 엔터는 사실 뭐 차트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조금 돌릴 정도긴 한데 이번 주에 그 증권사에서 엔터 관련 보고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하루에 한 2, 3%, 3, 4%씩 움직인 거 아마 이번 주에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환매를 돌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논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시장에서 내 키에 혹은 나의 시장의 성격에 맞으면 충분히 움직일 만큼 저평가 혹은 실적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은 섹터도 충분히 우린 봐야 된다는 거에 한 꼭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랑 대형주 쪽에 쏠렸죠. 오늘 보시면 어제 오라클이 시간으로 흘렀고요. 오늘 브로드컴이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 하이닉스는 멀쩡하고요. 소부장이 빠져요. 약간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수급입니다. 수급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하이닉스 ADR 이슈도 있었고 오늘 뉴스 보시면은 그 경고라든지 이런 그 투자 관련한 그 거래소의 규정들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미수 매매가 안 되는 이런 수급상의 부재들 때문에 하이닉스가 안 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기사당에 회자된 거 보시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제도가 나온 이유는 과거에 그 중소형주들이 너무 급등이 나왔을 때를 제재하고 좀 약간은 눌러주기 위한 이런 목적이 나왔는데 네. 대형주들도 이런 수급상이 이런 거죠. 결론은 지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은 다 수급의 이동입니다. 종목들이 논리가 변화한 게 아니에요. 섹터가 논리가 변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주일 수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영민하신 분들이 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거 경고 딱지 붙었다. 그러면 풀릴 때까지 안 삽니다. 그리고 신용은 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일부 매매를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용사들도 그런 거 붙으면 안 해요. 못 사는 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사게 되는 이런 수급상 이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포트 혹은 나의 포트를 맥락상으로 혹은 그 논리상으로 봤을 때 괜찮다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일단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부장님은 지금 몇 달째 포트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비중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원전 신규로 편입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반도체의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이면서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섹터가 포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없는 섹터 방산도 있고요. 방사는 뺐죠. 네. 하지만 유통도 지금 있고 조선과 소비도- 원전은 예. 들어가 있고 네. 뭐 반도체, 증권, 지주, 전력기기, 엔터까지 어떤 섹터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네. 지금 반도체 줄인 이유는 반도체가 나빠서 줄인 거 아니고요. 이번에 원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빠질 때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요. 그리고 오르면 조금 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찍어야 되고 할 섹터. 사실 전력기기도 이번 주에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씀드릴 때 G 버너바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드는 좋게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어제 움직인 건 미국발 훈풍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섹터가 그만한 모멘텀 받을 시기까지 버틸 수 있게 쫀쫀하게 찢어놓는 겁니다. 포트는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를 일단 신규로 편입을 하셨으니까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BHI를 가지고 오셨네요. 수주에 대한 기대가. 네. 종목을 어제 좀 뽑아놨는데 오늘 이렇게 뛸지는 몰랐습니다. HRSG라고 얘기합니다. 가스터빈의 배기가스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증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과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기자재 실질 공급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는 없죠. 그래서 BHI는 이쪽에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 잔고가 좋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 신규 수주가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3분기 말 현재 2조 2천억 정도 신규 수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의 특성상 지금은 봤을 때 실적이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약간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수주가 더 쌓여서 과거에 조선주 기억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즉 수주가 쌓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진이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오늘 입장은 높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급등 나와요. 네. 지금 16% 가까이. 그러니까요.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오늘은 조금 접근해요? 높습니다. 높은데 조정 받을 때요.
조정이 그럴싸하게 받을 때, 예를 들어 5일선이라든지 오늘 갑자기 급등한 것도 전 다음 주에 튈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BHI도 관전에 넣어두셔서 빠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HI 오늘 오전부터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잡자라는 말씀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최근 시장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기 들고 오셨네요. 단기는요. 네.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조정받을 때 조정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게 단기 매매입니다. 그렇죠.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가면 요즘 아시죠? 윗골이 많이 달려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 5일선 닿거나 혹은 적당한 조정이 있을 때 하는 거 삼성전기인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기의 4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MLCC, 무라타 기억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인베스터 데이 할 때 AI 서버 베이스보드 들어간 MLCC요. 기존에 MLCC를 만 개 정도 생각했는데 15,000개, 그 15,000개 혹은 2만 개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CAGR은 연평균 상승률 30%로. 그러니까 MLCC 좋고요. 요즘 기판 업체들 좋은 거 아시죠? 너무 좋죠. 기판도 네.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MLC 플러스 기판. 그렇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 일부 들어가시면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도 있을 것 같아서 전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기판 플러스 MLCC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죠.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